오늘의 주인공, 형광펜의 시작을 위해선 그에 맞는 적절한 펜촉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문장을 덮기에도 좋고 흐느적거리지도 않으며 얼룩지지도 않게 만들 그런 녀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특징을 모두 가진 파이버팁 펜촉을 처음 개발한 것은 일본의 호리에 유키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학생용 크레용과 붓글씨용 붓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볼펜이 점점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예용 붓처럼 쓰이지만 볼펜처럼 편리한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하여 그는 일종의 솔과 비슷한 방식의 펜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잉크를 빨아들였다가 페이지에 풀어놓는 방식의 펜촉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펜촉의 성공으로 인해 그의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펜텔이 됩니다. 이러한 성공을 지켜본 윌리엄 카터는 자신이 잉크 개발에서 쌓아온 능력을 발휘하여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하이라이터라는 제품이었죠. 라이프지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맑고 투명하고 환한 노란색은 단어, 문장, 단락, 전화번호 등을 잘 부각시켜준다. 그것을 하이라이트하여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또 금방 마르고 종이에 스며들지도 않는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본 귄터 슈바인호이저는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잉크는 지저분했고 단순하고 둥근 몸통에 뭉툭한 펠트 펜촉을 가진 것도 못마땅했죠. 그는 새로운 펜은 새로운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회사의 연구개발 부서장인 한스 요하임 호프만 박사에게 더 밝은 형광 잉크를 개발할 임무를 맡겼고, 그 결과 진정한 의미의 형광 잉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형광펜의 잉크는 어떤 원리로 빛나는 걸까요? 바로 잉크 속에 형광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형광 물질이란 외부의 빛을 흡수한 뒤 고유의 색으로 바꿔 그 빛을 발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 빛을 우리는 형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광펜의 잉크가 밝게 보이는 것은 형광의 양에 따라 빛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형광등이나 LED 조명 등에도 같은 원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자, 다음 차례는 어떤 형태의 몸통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귄터는 기존의 펜과는 뭔가 다른 그런 것을 원했는데요. 두꺼운 것, 얇은 것, 짧은 것, 긴 것, 세모난 것, 네모난 것 등등 다양한 연구를 거듭한 디자인팀은 최종적으로 원뿔형의 모양을 만들어서 자신 있게 사장님 앞에 내놓았다고 하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디자인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뭔가 멋진 것을 바라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일단 그게 아니다 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귄터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게 아니야 라는 불호령이 떨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에 좌절한 디자이너는 원뿔형의 점토 모형을 꽝 하고 내려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납작해진 모양이 귄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형광펜의 끝판왕 스타빌로 보스의 모습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귄터는 이 보스의 모양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1, 2, 3 이런 식으로 제품명을 붙이던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끝판왕이라는 뜻의 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운 형광펜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체로 된 형광펜도 있고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노크형 형광펜도 출시되었죠. 내가 어디까지 선을 긋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형 형광펜이나 끝부분이 살짝 휘어져서 더 쉽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형광펜도
출시되어 있죠. 쉽게 선을 그은 뒤 뒤에 있는 고무 부분으로 지울 수 있는 형광펜도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쓴 형광펜은 바로 요 다이소 형광펜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크기도 작아서 제 작은 필통에도 쏙 하고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제가 가진 문서, 책 곳곳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광펜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밑줄을 긋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책에 관한 이야기의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이었습니다.